여행업 생존을 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다시 문을 엽니다. 해외 유입은 6월 중순 이후부터 협의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역시 개방은 했지만 여행은 아직이라는 메시지를 관광청으로부터 전해왔습니다. 루프트한자가 6월부터 한국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6월 24일부터 인천과 민해내 주 3회 월, 수, 금요일 운행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이 심야 노선 버스를 확대합니다. 인천행 심야 버스 2개 노선 신규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이 관광약자 보조기기 대여를 개시합니다. 휠체어, 유아차, 경사로 등 12개 품목에 24점을 대여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3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6월 3일 수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팟캐스트로만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팟빵 플랫폼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3일 수요일자 뉴스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기사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컬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K-트래블 아카데미의 오형수 대표라고 워낙 좋은 내용의 글들을 자주 쓰시는 그런 분이라 저희가 내용을 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전문 자체를 인용해서 보도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죠. 이번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여행업 그리고 여행 트렌드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요. 시기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요, 뭐니 해도 아마도 우리가 여행업을 계속해도 되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죠. 중요한 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여행업 강의 그리고 컨설팅 기업이죠. K-트래블 아카데미에서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업이 사라진다. 그리고 여행업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여행업 관계자들에게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게재를 해 봅니다. 자,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조금 줄였어요. 지금 동영상 뉴스는 조금 줄였고, 해당 내용은 K-트래블 아카데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업이 사라진다라는 의문에 대한 좀 얘기입니다. 자, 여행업의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여행업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행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여행에 대한 욕망과 그만큼 큰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여행업의 소멸은 코로나19 같이 치사율이 낮은 전염병이 아니라 여행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치료가 불가능한 치사율 100%에 이르는 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거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일 언어 그리고 단일 문화 체계가 수립될 때 가능합니다. 결국 인류가 새로운 세계와 사람을 만나고 알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한 여행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와도 여행업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업 현장의 분위기와 모습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자,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고 기존 오프라인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OTA,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사를 선택하는 그런 변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죠. 특히 단체 패키지 여행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가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여행업의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여행업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소비자의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하는 여행사는 운 좋게 코로나19의 재난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회사 규모와 판매하는 상품에 상관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여행업 사라질까? 뭐 이런 제목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전달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가 더 흥미로워요. 자, 여행업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이란 뭐 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전략이 아닌 두 개의 전략으로 가는 거죠. 하나 또 있고 하나 또 있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적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전략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상품, 신사업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9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신상품 전략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하겠지만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신상품 전략 이외에도 신사업 전략이 또 별도로 준비돼야 합니다. 신상품 전략은요, 여행자의 요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자주 하기보다 의미와 가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족 그리고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행자의 변화된 요구에 맞는 새로운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품 전략 외에 신사업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사업 전략이란 여행 수요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행 이외의 수요를 찾아 사업의 영역을 이동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개별 여행사의 핵심 역량을 확인하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사업 영역을 찾는 것입니다.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미 포진해 있는 사업 영역보다는 여행업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확인하고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거나 진출하려는 노력이 길어지는 코로나19를 이기는 두 번째 트랙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업만 해온 우리가 신사업이라며 신사업 전략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신상품 전략으로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면 투트랙 전략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H투어가 해외 법인과 자회사를 정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미 보도가 나갔으니까 이제 하나투어겠죠. 예, 하나투어 역시 내부적인 논의와 고민의 결과겠지만 스스로 신사업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해외 법인과 자회사를 활용하는 사업도 기획하고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해외 물품 구매 대행이나 해외 주재원 공유 서비스 등은 해외 법인과 자회사를 활용하는 신사업 영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여행업의 투트랙 전략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지만 그것이 여행업 또는 개별 여행사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생존을 위해 신상품, 신사업,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투트랙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텍스트, 이런 내용들을 보고 새로운 또 어떤 계획을 꿈꿀 수 있거나 계획할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좀 기사 보도보다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프랑스랑 체코 등 유럽이 슬슬 문을 열지요. 자, 프랑스가 다시 이제
자국 내에서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해외 유입은 6월 중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내 확산세가 안정됨에 따라 붕괴 조치의 2단계 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프랑스 내에 취해졌던 봉쇄 조치는 6월 2일부터 지역별 그리고 조치별로 해제가 됩니다. 뭐 식당, 카페, 바 같은 데는 영업을 재개하고 박물관, 공연장, 놀이공원, 해변 등 재개장이 허용이 됐습니다. 자, 숙박 시설도 다시 문을 여는데요. 리조트, 캠핑장 등 관광 숙박 시설이 영업을 재개하지만 투숙객 맞이 특별 지침을 시행하는 조건으로만 영업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호텔의 경우 투숙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청결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위생 강화하고요. 그리고 5,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나 축제는 최소 9월까지는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직 유럽 국가 이외의 해외 유입 제한 정책은 유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6월 중순 유럽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후 발표된다고 합니다. 자, 비슷한 맥락인데요. 체코관광청도 오늘 발표를 했어요. 국가 재개방 소식인데요. 하지만 역시 한국인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주한 체코 대사가 현재 체코 정부는 생겐 지역 내 여러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관광객을 위한 국경 재개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다른 여행객들의 입국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이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6월 중순 이후 비생겐 국가의 외국인이 유럽, EU에 입국하는 것에 대한 EU의 금지로 체코 보건부에서는 실제로 여행 제한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코 보건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위해 국경을 곧 개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 미카엘, 우리 또 체코관광청 한국지사장님, 체코에서 좀 코로나 확산세 둔화되고 있고 꼭 종식되기를 바라고 모든 산업군에서 EU 국경이 개방되고 국제선 운영을 재개를 해서 한국인 관광객들 다시 반갑게 환영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겐 지역 국가들이 협의를 해야 돼요. 유럽은 EU 그 연합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풀자. 그러면 그때부터 푸는 거예요. 그 시간은 좀 6월 중순 이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반가운 소식 이어서 루프트한자가 6월부터 국제선 노선을 포함한 항공편 운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 6월 24일부터 인천 뮌헨 노선 주 3회 월, 수, 금요일입니다. 운항하는데요. 한국 및 유럽의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춘 것으로 국내 취항하고 있는 유럽 항공사 중 빠르게 한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스케줄 및 추후 운항 스케줄은 여행 제한 조치 등 여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아서 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피네어도 사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6월에 그 부산이랑 헬싱키 다시 취항 다시 이제 원래 3월인데 미뤄졌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소식은 없어요. 소식 나오면 제가 제일 빠르게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3일 수요일자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점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저번 주도 다르고 이번 주 또 다르네요. 아무튼 국내 상황도 빨리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요. 내일 또 저희가 좋은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